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은 국내 최대 자동차 공조 제품 전문 업체로서 자동차용 에어컨, 파워트레인 쿨링, 압축기 등을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1986년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만도 기계의 합작사로 출범한 이래 1999년에 포드 자동차에서 분리된 기업으로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시대에 도래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발열 처리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는 기업으로 저도 현재 평당가 14,000원에 보유하여 약 15%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2021년 분기 실적 전년 대비 매출 11.6%, 영업이익 57.45%, 당기순이익 81.02% 상승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실적은 완연한 실적 회복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각각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6.2% 하회하였으며 이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완성차 생산 차질과 물류난으로 인한 운반비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 관련 내용은 긍정적이며 1분기 신규 수주 및 재수주 합산 금액은 3.6억 달러로 연간 수주 목표액의 36%를 달성하였고 신규 수주에 글로벌 OEM의 전기차 통합 플랫폼 열관리 시스템 수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주 금액은 크지 않아 보이나 이 GMP에 이어 플랫폼 단위의 시스템 수주를 받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 지난 5월 21일장에서 전일 대비 0.91% 하락한 16,250원에 장 마감하였는데요.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현재 단기선이 중기선의 데드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하락한 상태고요. 현재 16,000원 선의 지지를 받으며 버티고 있는 중이지만 빨간색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채널을 벗어나줘야 할 것 같고요. 16,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여기 15,550원 부근을 강한 지지선으로 보고 그 밑으로는 15,050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온 시스템의 경우 추가 매수 타이밍은 길게 보고 14,950원에서 15,050원 부근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신세계 그룹 계열의 패션 유통사업 영위업체로 아르마니, 디젤, 갭 등의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데요. 1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 78%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 175억 원을 큰 폭으로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해외 패션 부문 매출은 YOY 21% 신장하며 실적 개선을 견인하였습니다. 럭셔리 수입 화장품의 고성장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 부문은 온라인 매출이 30% 이상 신장하며 매출이 13% 성장하였습니다. 2분기는 백화점 수요가 보다 강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익 모멘텀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요. 2021년 연중 리오프닝 효과와 럭셔리 수요가 더해져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역사상 최대 이익 모멘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는 면세 수요 회복과 스위스 퍼펙션의 중국 위생 허가 획득, 하이난 면세 입점 모멘텀까지 가세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1년 연결 매출 1.5조 원, 영업이익 969억 원으로 각각 10%, 187% 상승을 예상하며 6개 증권사 보고서에서 목표가 27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지난 5월 21일 금요일장에선 전일 대비 2.03% 하락하며 21만 7,500원에 장 마감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매수 지점으로는 20만 8천원, 19만 4,500원, 19만 1,000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 1분기 매출액 3,756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으로 각각 8.1%, 195.5% 상승하며 순이익 흑자 전환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요.
주력 거래선 수주 회복이 두드러졌고 신규 고객사도 물량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고요.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며 재고자산 평가손 감소에 따른 원가 개선, 적자 자회사 제거를 통한 판관비 축소 및 외환 환산 이익 전환으로 영업 외 이익 증가가 예상되며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하며 보고서를 발표한 5개 증권사에서 32,000원에서 35,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5월 21일 금요일장에서 전일 대비 4.31% 하락하며 24,400원에 장 마감한 모습 볼 수 있겠는데요. 장중에 23,900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오후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빨간색 21선 위까지 올려주며 주가 하락을 방어해준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주 장에서 24,400원을 지켜주면서 24,650원 위로 올라서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24,4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23,250원, 그 밑으로는 21,000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21,000원 부근이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는 효성에서 섬유 및 무역 사업이 인적 분할되어 재상장된 업체로 나일론 원사, 폴리에스터 원사, 스판덱스 등 의료용 섬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철강 및 화학 제품 판매 등의 무역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6.61%, 영업이익 214%, 당기순이익 585% 상승하며 창사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요. 키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스판덱스 부문의 호실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분기별로 보면 적어도 2분기까지는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이 없고 수요 급증하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BDO 가격 하락까지 더해져 역사적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투자 의견 매수로 목표가를 97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키움증권에서는 목표가 115만원, 하나금융투자는 목표가 120만원을 제시하였는데요. 효성 TNC 5월 21일 금요일장에서 전일 대비 1.93% 하락하며 71만원에 장 마감하였는데요.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지난 9월 이후 주가가 상승하며 지난 9월 이후 636%나 상승한 후 현재는 주가가 살짝 빠져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상으로는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빨간색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하다가 현재 음봉이 지켜줘야 하는 71만 5천원 선을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초록색 5일선도 빨간색 21선 밑으로 살짝 내려온 상태인데요. 현재로선 71만 5천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장에 71만 5천원 위로 올라서 주지 못한다면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추가 하락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70만원, 69만 1천원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69만 1천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68만원, 더 멀리 간다면 66만 3천원 부근까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66만 3천원이 무너진다면 60만원대 초반까지의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효성 TNC 진입이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은 당분간은 주가 흐름을 보며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중요한 선으로 표시해둔 주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제 의견은 어디까지나 차트 흐름으로 예상해 보는 부분이니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OCI입니다. OCI는 화합물 제조 및 폴리실리콘 주도 기업으로 태양전지 및 반도체 웨이퍼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한때 고공행진을 하며 2011년 주당 65만 7천원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지만 2011년 이후 중국의 저가 대량 물량의 영향으로 주가가 쫙 빠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주가를 회복하는 중에 미국 태양광협회의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폴리실리콘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인한 수혜주로서 지난 3월 이후 지난달 4월 전고점까지 약 555% 상승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저는 소량이지만 작년 3월 말 4월 초에 분할 매수로 평당가 33,800원에 보유하고 있다가 올 2월 중순에 주당 11만 9천원에 매도하여 약 252%의 수익을 챙긴 후 관망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난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한 47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 487억 원을 소폭 하회하였지만 예상치에 반영된 DCRE 관련 일회성 비용이 100억 원 전후였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소폭 상회하였다고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고요. 글로벌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태양광 수요 증가로 폴리실리콘 수급 여건은 밸런스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며 미국을 필두로 하는 중국 신장 지역에 대한 규제 이슈까지 감안하면 가격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폴리실리콘 부족 현상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 공장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OCI에 대한 확실한 투자 모멘텀으로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하여 태양열 에너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부분과 미중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는 투자 전망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말은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리고 미중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일 때 비중을 줄여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OCI 지난주 5월 21일장에서 전일 대비 2.82% 상승하며 12만 7,500원에 장 마감하였는데요. OCI 현재 차트 흐름 좋아 보이지만 약간의 횡보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13만 8천원 부근의 저항을 좀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박스권의 형성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적극적으로 보시는 경우에는 12만 3천원에서 현재가 사이, 그 아래로는 11만 4,500원, 11만 3천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만약 11만 3천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9만 8,500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1만 3천원 부근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흑자 전환한 기업 신세계부터 OCI까지 10개 기업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조금이라도 자주 구독자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 유주남으로 검색하셔서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종목 등 남겨주시면 인스타를 통해 좀 더 빠른 정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DM으로 문의 주시는 분께는 죄송하지만 DM으로 대응해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스타 업로드나 유튜브를 통하여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난 영상 댓글에 증권주와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우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순차적으로 증권주부터 살펴보는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의 경우는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특히 궁금하신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뜨리지 않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도 남은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